네. 아, 우리 이경호 강사님 참 잘하지 않나요? 박수 한번 주시죠. 참 이렇게 홈쇼핑을 봐도, 내가 보려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시다 보면, 한 걸려요. 그러면 빠져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손에는 카드가 들려있고, 전화기가 들려있고, 다음날 배송이 옵니다. 오늘 그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셨는데, 강의를 들으니까, 이 책을 꼭 봐야겠구나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또 의도인지, 또 어떻게 또 봐야 되는지, 직접 귀한 작가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형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저도 참 사람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저의 이제 곱하기 몇 점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 중국에서 돈 벌어서 한국에서 이렇게 돈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아이들 또 밥 사주시고. 그 김밥도 다 사주시던데, 그때 행사를 또 보니까. 강의하러 오셔서 참 자세히도 보셔야 돼야지. 애들 밥도 먹여, 강의도 해줘. 야,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교회 다니신 분이 아시지만 이렇게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교회에서 주어진 거를 할 거냐, 내가 만들어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먼저 시작을 했더니 이제 처음엔 두다가 나중에 이제 김밥도 사주고 하고 나중에는 오시는 분들 중에 이거 나이 차이가 좀 있었잖아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이 빈손 들고 안 오세요. 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뭐 가져갈까요? 김밥 가져갈까요? 빵 갖고 올까요? 다 있으니까요. 음료수 좀 사고 오세요. 스타벅스에서 30잔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단한 분도 강의도 아이들이 듣게 하고 자기도 듣지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그때 되게 좋았어요, 저도. 굉장히 열악했어요, 환경은. 근데. 그죠, 맞아요. 그게 더 좋더라고. 조그만 데서 그냥 따글따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좋잖아요. 넓은 데 뜨문뜨문 있는 것보다. 그런 아이들 눈빛이 막, 그렇게, 보통 대학생들이나 학생들 강연 가면 이렇게 좀 풀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살아있더라고. 그걸 다 길을 넣어주시는 거죠. 이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씨를 뿌리고. 근데 요즘 씨 뿌린다고 얘기를 안 하고 요즘은 김치 담근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김치는 제일 중요한 게 소스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배추나. 예. 그런데 김치 담그기 전에 재료는 다루기가 어려워요. 빳빳하고요. 싱싱해 보이지만 칼질해야 되고요. 그렇죠. 지들 맘대로고요. 지들 멋대로. 그러니까 일단 소금 쳐서 절여야 되죠. 죽여놔야 돼. 네, 죽여놔야 돼. 성질을 죽여놔야 돼. 그리고 양념을 짧게 썰어서 손으로 무쳐요. 이건 기계로 안 돼요. 손으로, 다 손으로 해야 돼, 김치는. 그리고 항아리에 담가놓고 뚜껑 열면 안 돼요. 그냥 냅두세요. 냅둬야 돼. 그냥 애들 두세요. 알아서 다 커요. 중간에 자꾸 들락날락하면 다 상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익으면 처음에 배추의 형태는 없잖아요. 씨 뿌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멋진 거 배웠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처음 듣는 얘기야. 맞네. 처음에 쇼호스트 하겠다고 온 사람들 얼마나 자기 멋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얼마나 힘들어. 이게 사람 하나 만드는 거예요. 힘들어요. 이거 둘 중에 하나야. 그러고. 내가 예수님이거나 돈을 많이 받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죠? 그렇게 안 하면 못해요. 몇 년 하신 거야, 지금? 지금 12년째인데요. 한 8년간은 매달 1,000만 원씩 받았어요. 그럼요. 돈이 안 돼. 그냥 고집. 하다가 나가잖아요. 네. 옆에 다시 또 세우잖아요. 예, 같이 가르치던 애가 나가서 옆에 세워가지고 더 잘 되고. 예, 이런 게. 더 잘 되는 건 아닌데, 더 잘 잘 돼 보이지. 더 잘 됐어요. 빌딩 썼어요, 그 친구는. 그래갖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냥 고집으로 버텼는데, 사람이 인연이 버티니까 은인이 오더라고. 그래서. 김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인이 와서 그 친구가 경영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제가 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그 송영 원장 그 친구 잘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책 얘기 좀 해볼게요. 우선 저도 뭐 질문할 게 좀 있는데 혹시 그냥 좀 목차를 보시면서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목차도 있을 거예요. 제목을 잘 뽑으셨거든요. 특별히 나랑 좀 맞는 질문인 것 같다. 안 읽으셔도 목차만 봐도 좀 자기 고민하고 연결되는 게 있으실 거거든요. 아니면 목차에 없는 내 고민이 있다. 난 있다면 오늘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명쾌한 해답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목차를 쭉 보시면서 질문할 시간을 갖고요. 저는 그러면 생각하는 동안에 참 그 좋았던 제목에 끌려서 읽게 된 게 이거예요. 오늘의 성공보다는 내일도 거듭되는 성장을. 자, 성공과 성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어렵죠? 다 발전하는 그렇죠, 거고 이루는 맞아요. 건데 오늘의 성공보다는 내일의 성장을이라는 카피를 어떻게 이렇게 뽑아내셨는지. 근데 사실 저는
우리가 왜 시장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네. B2B와 B2C.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김효석 교수님의 비즈니스 모델은 두 가지 다 하시는 생각. 예. 기업이나 이런 데서 오면 좀 예. 하시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하고요. 예. 근데 어느 게 돈이 되냐면 B2B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수출 중심의 무역. 그게 B2B입니다. 한 키에 돈을 버는 거죠. 사실 그게 가장 자신의 영광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다 와야 움직여. 조선산업 저렇게 된 거예요? 영업해 본 적 없어요. 다 유럽에서요. 오다 받은 거예요. 대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B2B로 가고 있으면 겉모습은 화려한데 내실이 없어요. 근데 B2C로 가기가 어렵죠. 쇼호스트 하시는 분이 다 이렇게 아카데미 하시는 않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적반하장이 돼요. 계속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서로 어려워요. 돕고 돕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 고민이 있던 거죠. 저는 이제 기업에서 경영을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을 중국어를 했어요. 그 다음에 경영을 마케팅을 했는데 이게 두 가지는 극과 극이잖아요. 이거 맞출 수가 없어요. 중국어 잘하는 사람 치고 경영하는 사람 없고요. 또 경영 잘하는 사람 치고 외국어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두 가지. 제가 무역협회라는 곳과 능률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이 두 가지 극과 극이에요. 무역협회 가서 기업혁신 얘기해 보세요. 수출만이 살 길이 되면 뭘 기업혁신. 능률협회 가서요. 글로벌 얘기해 보세요. 야, 그 말도 안 되는 그냥 하지 마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B2B에서 제가 했던 경험으로 만들어낸 성과는 B2C에서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개인화시키는 작업들. 근데 이제 기업에서 얻었던 제 경험은 모든 경영자들은 한 번 성공은 그 다음에 반드시 실패하더라고요. 그 실패의 원인은 어저께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영자분들을 만나면 지금 우리가 너무 잘 돼요. 호황이에요. 그럼 한편으로는요. 그럼 망하겠구나.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초고량 기업의 조건이라는 탐 피터스가 쓴 그 최고의 경영학 도서 46개 성공한 기업의 성공 DNA가 나열된 책. 지금 아무도 안 봐요. 왜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하나 빼고 코카콜라. 코카콜라만 빼고 나머지 다 망했어요. 그 회사에 그 책에 필립스 아시죠? 네. 코닥 아시죠? 노키아는 거기 나오지도 않아요. 모토로라 최고의 회사지만 망했죠. 그래서 저는 한 번 이런 성공보다는 이 차곡차곡 쌓여져야 되거든요. 그 축적된 경험이 필요한데 성공보다는 축적된 경험의 실패나 실수. 아까 그 실수 리스트는 우리 이제 네. 회사에 카페 이렇게 게시판을 해놓고 이제 다른 네. 기업도 그렇게 해놔요. 혹시 소소한 실수한 것들 이렇게 쌓아놓고요. 기업에서 교육시키잖아요. 괜히 딴 데서요. 우리 같은 사람 불러다 교육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거 다 폼이에요, 폼. 뭐 갖고 교육하면 돼요? 직원들이 실수한 리스트 올려놓고요. 하나씩 나와서 피드백하고 발표해주면 돼요. 근데 자기 실수 얘기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내가 보상을 해주면 돼요. 실수 한 건에 피드백 10만 원. 그럼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놀라운 건요. 그의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 대 실수를 주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실수가 번복되는데 번복되는 게 실수가 저 밑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는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공보다는 그 성장보다는 예. 성숙. 이것도 김치네. 그러네요. 자, 대추값보다는 김치값이 훨씬 비싸잖아요. 그렇죠. 대추값, 똥값 의미 없어요. 김치 잘 만들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좀. 자, 이제 저도 한번 질문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이에요? 예, 이런 되게 식으로. 불편하네. 뭐 바로 뭐 나오시잖아요. 잘 나오는데 이거 귀한 시간입니다. 맞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컨설팅 받으실 수도 물론 있겠지만 뭐 만나주실 분이지만 그래도 좀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빛이 살아있는 우리 뭐 박모시기님. 김영환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마이크 좀 저쪽으로 예. 예 해주실게. 예. 우리 학생들이 됐든 어른들이 됐든 예.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항상 책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항상 책을 가까이 드는데 책을 예. 읽는 게 익숙하지 않고 낯서는데 어떻게 접했으면 좋겠는지. 정말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책에 대한 중요성은 뭐 더 말할 나이도 없죠.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성숙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이게 뇌는 좌뇌와 우뇌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두엽과 후두엽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좌뇌, 우뇌 말고도. 전두엽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해결하고 찾아가고 좀 고난이죠. 근데 이 뒤에 이제 후두엽은 고생하지 않고요. 그냥 딱딱 찍히는 이미지로 인식을 합니다. 아, 시각이 여기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분경 책을 안 보고 오늘 우리 이경훈 강사님의 강의만 듣고 딱 덮는다든지 그럼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근데 뭔가 어디에 푹 파묻혀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겠다라는 건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긴 하지만 우선 책을 읽어야 되는 동기에 자기가 뭔가 그 과정을 밟아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책을 통해서 답 못 얻으신 분 많이 봤어요. 근데 만화책 한 권을 보더라도 답을 얻으신 분 많이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차이가 문제의식입니다. 자기가 결핍되고 부족하고 아 내가 이게 안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책을 보면 답을 금방 알더라는 거예요. 그림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네. 네, 제가 네. 이거 이제 이걸로 하시면 돼요. 네, 이게 이제 2005년도부터 제가 했던 일일 기업이라는 과정입니다. 네. 이게 이제 B2B로 기업에서 이제 이렇게 컨설팅하고 일을 하다가 예. 아 이거 개인과 연관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한 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우리 박찬현 사님도 한번 오셨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지금 35기니까 지금까지 저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한 1,500명 정도. 근데 대부분의 100%는 자기 개발이 아니고요. 취업이 아니고요. 사업입니다. 근데 사업을 하는 건 쉽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분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쓴 책이 이 죽어도 사장님이 되더라고요. 김효석 교수님 우리가 2009년도에 처음 만날 때 책이 네. 전 책이에요. CEO 위기. 예, 그 책 읽었어요. 그때, 예. 그죠? 예. 그 망했잖아요. 그 책 예뻤는데 그 양장으로 해서 예쁘게. 그죠, 맞아요. 만들었어요. 근데 예. 왜 안 팔렸나 왜안 봤더니 팔렸나? CEO들은 자신의 위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마치 그 책을 사면 내가 위기에 처해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참 출판사에게 참 미안해. 그 제목을 잘 지어야겠구나. 그죠? 이게 대부분 다 내가 판 것 같아요. 책을.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시작해서 정말 쉽게 쓴 책이 저 책입니다. 저거는 죽어도 굉장히 사장이죠. 쉽게 책 제목 죽이죠, 그죠? 죽어도 사장님. 저 책들 여러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아까 저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책을 읽게 만드는 방법은요. 자기한테 동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동기를 가지고 실행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그리고 이제 제가 시작했던 게 뭐냐면 독서 모임입니다. 되게 많죠. 예. 우리 매주 일요일마다 모입니다. 어디서 모이냐면 교회에서 모입니다. 교회 식당입니다. 왜 그러면 다 교회 분들이냐고요? 아 이러냐는 건 저 안에 교회 우리 교회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시간은 주일날 아침 9시 반에 합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절대 못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고 책을 좋아하시고 뭔가를 갈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장소는 대치동인데요. 대치동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기본이 안양, 안산, 일산, 산자 들어간 동네에서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저게 어쩌면 독서를 하게끔 만드는 동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죠. 기사도 신문 기사 몇 번 나갔는데요. 다른 거 아니고요. 가장 때로 많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이게 나는 책을 안 읽어도 여기 있으면 읽게 돼요. 그 분위기 때문에. 아니 또 왜냐면 네. 얘기를 하다 보면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땐 공감하는 거 모르는 거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룹으로 가서요. 같은 책을 읽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 책 읽는 거 맞아? 나 왜 이렇게 모르는 거 많은데 맞아요. 저 사람 이렇게 말을 잘해? 나는 같은 책을 읽던 저건 뭐 처음 보는 얘기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재밌는 건 저 사람들이 오면은 친구들끼리도 오기죠. 마치 교회 전도 같아요. 매주 한 10명씩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더 늘어나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못 오니까. 빠지고 들어오고. 저렇게 오면은 우선 앉아요. 그럼 책이 지금 똑같은 책을 갖고 있죠. 2주 동안에 같은 지점 도서를 읽고요. 그다음 3주째 자유도서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사진을 왜 이렇게 찍냐면 저래야 우리가 또 세미나 할 때 청년 세미나 할 때 저 저자를 모시기가 쉽습니다.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제가 보냅니다. 그리고 저자값으로 책을 좀 주시고 강의를 해주십시오. 강사료 없습니다. 그럼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걸렸구나 제가. 왜냐면 출판사에서 보면요, 저건 되게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6개, 5개 은의 출판사에서 책을 매권 보내줘요. 그래서 저분들에게 추첨을 해서 자유도서를 나눠주기도 하고. 오면은 이제 보통 3, 4, 5 자기가 아는 사람끼리 앉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는 사람끼리 앉아서 얘기하는 거 별로 재미없죠. 다 어떻게 찢어놓죠?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 딱 보서 오늘 15개 테이블이 필요하다.
그러면 1번부터 15번, 1번부터 15번 남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함께 온 사람이 같은 테이블에 앉을 확률이 0%입니다.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앉게 되는 거죠. 룰이 있어요. 자기소개하게 됩니다. 자기소개 아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소개하고 그다음에 책에 대해서 얘기하되 책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누게 하죠. 그러면 제가 볼 때 독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얘기 중에서 정말 공감됐던 게 필요해서 읽는다는 게 제가 그 아이와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에피소드가 있어요. 심각하게 부모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그래서 모시고 갔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뭐 하시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효석이한테 아버님 뭐 하시니 물어봤더니 제가 이랬대요. 주무세요. 전 자는 것밖에 못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그러니까 뭐 새벽에 들어와서 아침에 늦게 사업하시니까 뭐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심각했던 거죠.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랐으니까 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서 너무너무 고민되는 얘기인데 술자리에서 제자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청소부밥이라는 책을 딱 선물해 갖고 온 거예요. 사인해서 꼭 읽어보라고. 그러면 좋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가 선물했으니까. 거기서 제가 관점이 바뀌었어요.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라는 글귀가 있거든요. 짐으로 느꼈던 거죠. 아이들을. 저에게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바뀌어갖고 착한 거는 사람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자신의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다. 이 책에 50가지의 질문과 50가지의 네. 사랑과 50가지의 고민과 50가지의 갈등과 50 사실은 50가지를 갖고 하는 건 아니고 팟캐스트는 200 지금 200개 넘었는데 예.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를 건진 셈이에요. 예. 중복되는 것 빼고. 예. 근데 이 책에는 답보다는 문제에 공감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니까요. 예. 네,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그럼 제가 이제 구분을 할 때 어떻게 구분했겠느냐.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여기 계시냐 모르지만 이 책에 담겨져 있는 1년 전의 고통이 있습니다. 1년 전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법적, 영적, 심적, 육적.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겪으신 거예요? 네. 본인이? 딱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그러니까 이 책을 써야겠다는 게 아니고요. 팟캐스트를 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때 카톡으로 알려드려 카톡으로 이제 오거든요, 많이. 그럼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그럼 끝나면 되는데 계속 스토커도 아니고. 그러니까 열려 있으니까요. 무방비 상태. 그때 제가 느낀 거죠. 이게 무방비 상태에 놓여지는구나. 돈을 받으면 어때요? 만약에 질문 한 건에 10만 원 받겠습니다. 그럼 걸러지는 거죠. 근데 이걸 돈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죠. 팟캐스트 다 무료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료로 받고 무료로 오는데 제가 다 감당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딱 결정한 게 이 책에 제 소문에도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됐다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못하는 문제 제가 보니까 못하는 문제 법적인 문제 난 못하잖아요. 그렇죠. 변호사가 아니시고. 그렇죠. 돈의 자금의 문제 네. 그럼 못하죠. 어떻게 도와줘요. 예. 영적인 문제 내가 목사님이 아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병의 문제 어떠세요? 의사가 아니에요. 이건 의사가 해야 돼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이렇게 못하는 거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나와요? 할 수 있는 거. 이 책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한 거다. 정말 많은 고민들을 들으셨겠어요. 네, 아주 작년에 법적인 문제까지 갔고요. 예. 저희 교회가 다 발칵 뒤집혔고요. 네. 저희 집이 다 뒤집혔고요. 근데 또 해결은 또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 해결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정말 한 번도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화상방전, 육박전, 세균전 회사 7개 만들고 5번 스트라이커 아시죠? 중국에서 5번 스트라이커를 당했어요. 다 도망가고 혼자 있었고 또 사업하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누군가 분쟁이 생겨서 법적 분쟁까지 가서요. 중국에 살다가 갑자기 제가 어디론가 끌려가서 3일 동안 중국 공안 벙커에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죽으면 그냥 죽는 대로. 네. 그런 일도 있었는데 작년에 그 일이 그거보다 더 힘들진 않았어요. 네. 사실 그래도 더 이상 깊이 있게 얘기는 못해요.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마 책이나 강연으로 들으실라 했겠죠. 아직 아마 치유가 안 근데 됐을 거예요. 얘기를 그거는 못해요. 강연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정도로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인상도 그렇고 성공하신 분이고 그러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위기가 있어요. 또 그걸 통해서 또 기회를 만드신 거고 또 이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네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예. 궁금한 사항 있으면. 네. 아, 예. 마이크 좀 잠깐 저는 마이크 근데 잡고 하죠. 진짜 강의 잘하세요. 보니까 연극 배우의 쇼호스트의 모든 달란트를 다 담고 계시는데 보니까. 그 링컨 그 뉴욕의 그 링컨 센터의 유료 공연으로 쓴 아시아 최초인입니다. 예.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예. 아니, 그러지 마세요. 오늘 주인공 선생님이시도. 죄송합니다. 네.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그 명성황후에서 네. 명성황후 역할 빼고 다 했습니다. 아, 네. 네, 정말 여러 가지 잡다한 역할들 다 했습니다. 예. 저는 이른바 요즘에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별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차별이라는 얘기는 사실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너 왜 차별해? 좋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사회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나가야만 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차별화, 진정한 차별이 아닌 차별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차별화는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차별화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차별화될 과정을 안 하고 어떻게 차별화된 결과를 내오겠어요? 그러니까 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가장 큰 거. 안정된 조직에 있다가 뛰쳐나갔어요. 가장 큰 거. 불규칙한 수입 아니에요. 저희들이 1인 기업하고 사업하시는 분의 컨설팅과 코칭해 줄 때 딱 현실적인 거예요. 월 150만 원 6개월 확보하십시오. 근데 월 150만 원이 프리랜서를 하면 그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월 150만 원짜리 실행을 유지하십시오. 실행. 결과는 불규칙할 수 있지만 실행은 불규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화라는 결과를 원하지만 차별화라는 실행을 안 하잖아요. 누구랑 차별화 시켜요? 어제 나하고 차별화 시켜야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든지 이렇게 그냥 얼마 대단하세요. 네. 대한민국에 이런 독서 모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우리 저 독서 모임 중에 지방대 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대 다니는 애들이 아침에 오니까 참 난 너무 감사하죠. 군산대학교 다니는 녀석이요. 군산에서 아침에 와요. 새벽차 타고.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다니는 애가 아침에 새벽차 타고 옵니다.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교수님 너무 좋아요. 왜? 독서 모임 매일 안 하는 거 너무 좋아요. 저 매일 하면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와요. 그러다가 방학 때가 되면 뭐 영어 배우려고 오잖아요, 서울에. 예. 그럼 이제 고시원에서 영어 공부하면서 독서 모임 나와요. 그리고 꿈을 키운 다음에 걔가 어떤 꿈을 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보통 책을 많이 읽으면요. 그냥 책 쓰겠다? 강의 많이 들으면 강사하겠다? 그냥 자기의 되게 단편적이죠. 근데 그런 애들의 어떤 비전을 주냐면 너 군산대 가서 독서 모임 하라고. 그렇게 해서 한 게 지금 전국에 20개 정도 대학에 독서 모임 생겼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은 애들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영향을 이렇게 받죠. 선문대라고 아세요? 네, 알죠. 거기 예. 애들이 요즘 나와요. 삼육대학교도 있어요. 저도 거기도 몇 번 가봤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 학교 학생들과 차별화된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방대, 서울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너 학교가 전국에서 몇 위하니? 따져봐라 그 얘기예요. 그럼 너는 몇 위하니? 네? 우리 학교 100이면 나도 100이야. 너네 학교 100이면 너는 몇 위냐? 그럼 뭐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게 힘들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요. 뭐야? 아침 7시 학교 나오기. 걔 아침에 7시 학교 나오면 전국 대학생 중에 몇 위예요? 딱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네가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장학금 받겠다는 목표를 두지 말고 장학금 받는 삶을 살라 그 얘기죠. 근데 저기 장학금 받겠다고 멍 때리고 시험 안 보니까 장학금 못 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아침 7시에 나와라. 근데 사실 아침 7시에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널 도와줄게. 어떻게 해요? 인증샷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 우리가 지금 이제 밴드가 있어요. 네이버 밴드에 한 1,500명. 그 다음에 카톡방에 한 300명. 실제 나오는 사람들이 한 70명. 그러니까 카톡방에 300명이 있는데 거기에 아침 7시마다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시계대 뒤에. 미치겠다. 빠바바바바박 뜨겠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걔 같은 경우. 계속. 그러니까 막 가끔 뒤에 이제 청소하는 아줌마 지나가다가 걸리고 뭐. 그러니까 7시마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혼자만의 7시가 아니죠. 그 카톡방에 있는 애들이요. 다 그 긍정적 영향을 받아요. 제가 카톡방에는 밤 11시가 딱 되면 독서하기 시작합니다. 카톡방에서 어떻게 독서할까요? 독서하는 자기 모습을 찍습니다. 예, 그리고 책을 찍어요. 그럼 11시부터는 규칙,
카톡방에 절대 대화 못합니다. 다 올려야 돼. 그럼 자죠. 예, 아침 6시 되면 애들이 오늘의 날씨와 올려요. 어떤 그 팟캐스트처럼 예, 녹음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일어나셨습니까? 그러면 밑으로 댓글이 쫙 달려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얘네들의 개인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시키잖아요. 저기 앉아있는 친구들이요. 친구들 사이에서 다 왕따예요. 교회랑 똑같더라고요. 야, 우리 책 읽는 독서 모임 갈래? 너 미쳤냐? 아침에 쉬는 날? 그래갖고요. 썸 타던 애가 와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각자 와서 썸 타는 경우도 있어요. 오빠, 우리 같이 독서 모임 가자. 너 다단계 하지? 그때 딱 갈라져요. 김현석 교수님 강의 들으러 가자. 그때 토요일이었잖아요. 예. 애들이, 연애하는 애들이 많이 가라 그래요. 괜히 쓸데없는데 왜 돈 써? 무료로 와서 강의 듣고, 밥도 먹이고. 근데요, 둘이 같이 안 와요. 저렇게 멋있어 보이고 명무대 다니는 오빠. 토요일 날 김현석 교수님 강의 들어가자니까 뭐라 그래요? 너 어디 아프니? 오늘 같은 날? 그때 와서 상담을 해요. 그럼 전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생각하라고. 그렇지, 생각하라고. 절대 헤어지라고 얘기 안 해요. 그렇지, 생각해봐. 생각해봐.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달은 걔는 혼자 와요. 아니, 서로 문화를 이해하는 게 더 좋죠. 같은 문화에 사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뭐든지 예. 딱 던져보면요. 왜 내 손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모르지만 악수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자신의 결핍도요. 아주 작은 것들을 실행하다 보면 결핍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에 나오시는 거, 이런 일 벌리시는 거, 독서 모임 나가는 거, 저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사람한테 굉장히 작은 짜잘한 갈등을 줘요. 괜히 쓸데없이 얼마나 아침에 스트레스 받고 줬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에 자신의 결핍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도록 이 사람의 생각을 드러나면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그 정말 열심히 하고 앞서가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는 못하니까 그 뒤에서 시기를 좀 많이 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저는 되게 그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 강의 가면 되게 좋거든요. 열기가 있고 막 이래서 맞아. 거기서 막 되게 많은 에너지를 받고 오는데 거기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서 조금 왕따당하게 또 열심히 안 한 분들이 꼭 뒤에서 이상하게 매도를 시키잖아요. 좋은 모임까지도. 물론 안 좋은 데도 있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걸 맞아요. 착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매도해 근데 버리니까 그거를 이렇게 견딘다는 게 누가 막 공격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뭐 네트워크에서 뭐 고춧가루 뿌린다 그런 건 아닌데 참 동일한 게요. 저렇게 오잖아요. 그럼 계속 매주 나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근데 거기서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고요. 흑백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요. 미리 얘기를 해요. 니들 이렇게 나오면 주변 사람들이 책 들고 다니고 바인더 들고 다니면 이상하게 볼 거야. 미리 얘기를 해줘요. 설마요. 진짜야. 어저께 제가 만난 우리 저 대학생인데 책 읽고 바인더 너무 잘 써요. 정말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어느 날 자기 가방에 있는 바인더를 봤다는 거예요. 바인더를 보더니 너무 빽빽하게 써 있는 걸 질려버리는 보고요. 거지, 이제. 연락이 끊어졌어요. 카톡에 이렇게 나왔더래요. 네 바인더 참 예쁘더라.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어저께 우리 10분 경영 아유, 하나 우리는 웃지만 본인은 얼마나 즉석에서 만들어서 그 10분 경영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올리거든요. 얘는 너무 자기 자신을 금방 드러낸 거고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면 교육을 시켜요. 이러고 다니면 누군가 옆에서 너를 이상하게 볼 거야. 설명하려 하지 마. 그냥 데리고 오게 해. 하지만 금방 오진 않을 거야. 일단 너부터 와. 똑같네. 네트워크 마케팅이 똑같네. 계속 그렇게 나오면 시간이 지나면 너한테 물어볼 거야. 너 아직도 거기 가냐고. 그럼 그때 얘기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또 같이 가라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거. 네가 할 수 없는 건 그 오빠 같이 오는 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앞에 나와서 10명 올 때마다 자기소개하거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게 룰이 있어요. 그럼 100%요. 작년부터 친구가 계속 오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올까 말까 하는데 이 친구가 계속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한번 오늘 와봤어요. 되게 열심히 나와요. 저 집이 좀 멀긴 한데 어디세요? 양평이요. 양평? 저도 양평동인데요. 아니요. 저 양평군인데요. 차도 없는데 아침에 새벽차 타고 나온대요. 근데 너무 좋대요. 이게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 똑같고요. 그리고 보험회사 리큐트하는 거 똑같고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성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10분 경영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제가 제시한 솔루션이 절대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저는 그 솔루션을 한 두세 군데에서 거둬요. 하나는 인문학이나 성서.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했던 상담, 그다음에 경영. 경영의 일반적인 솔루션이 개인화 시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1인 기업 과정을 5주 동안에 하거든요. 할 때 들어가는 과정은 자기 개발이 아니고요. 다 기업에 들어간 경영 툴입니다. 그 도구가 있느냐 없느냐. 소위 지렛대. 그게 있으면 빨리 성장하는데요. 그게 없으면 삽질해요. 포크레인을 몰아야 되는데 삽질하는 것처럼 포크레인을 몰면 쇼스도 하겠습니까? 여기는 찾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예. 다른 데 가갖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 갖고 마이크 잡고요. 그상하다. 이게 강사도 아니고 쇼스트도 아니고 그런 유령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툴들이 중요하지 않나. 네, 그래서. 네, 뭐, 사실은 이렇게 가다 보면요. 오늘 아마 하루 종일 해도 재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정도 바쁘시고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니, 진작 하시지.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세요. 예, 네. 이제 끝내야 되니까. 예, 마이크 가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도 팀을 운영을 하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색깔들을 갖고 있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냥 통틀어서 하나의 색깔 가는 거 말고. 근데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 팀장 입장에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끌어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심에서는 다 좋은데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다가 어떤 것들이 프로젝트에 나왔을 때 이걸 끌고 가는 힘이 단체 힘을 끄는 거가 제가 버겁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팍 느껴진 게 최강 팀워크를 만드는 힘, 따로또 같이 이게 저한테 딱 꽂혀서 물론 읽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교수님한테 직접 팀원이 몇 명이세요? 한 70명 정도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요? 이야, 명쾌하다. 예수님도 12명 다 커버 못했어요. 근데 이것만 하나 팁을 드릴게요. 네. 그 개인의 강점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장님의 에너지예요. 그죠? 저 떨어져요. 아니, 70명 그게 번아웃 돼요. 나중에 70명은 커녕요. 70명이 다 화살 쏴요. 성경에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왔고, 와, 메시아네 그러다가요. 한 번에 한 큐에도 십자가 못 박게 들어요. 절대 남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버리시고요. 70명을 급으로 나눴어요. A급, B급, C급. 보통 A급은 한 10% 정도고요. 절반이 B급, 나머지가 C급입니다. C급의 에너지 뺏기지 마세요. C급은 뭔지 아시죠? 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예. 그건 뺏기지 마. 그냥 내버려 두세요. 사장님은 10%의 A급을 살리셔야 돼요. 그 A급에 집중하면 B급이 A급이 됩니다. 그러면 A급에게 보여주는 B급이 A급의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직을 끌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들이 하는 자율 경영에 보면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요소는 에너지예요. 머리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제 머리로 욕심을 내시잖아요. 전략이랑 막 이런 거. 사장님 번아웃 돼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70명이다. 그럼 7명 리스트업 하세요. 7명과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되 7명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세요. 네. 그리고 7명을 성공시키세요. 그럼 나머지 한 30명이요. 7명 쳐다보고 뛰어와요. 어쨌든 그 나머지 20, 30명은요. 내버려 두세요. 다 바뀌어요. 다 그만둘 거예요. 그만두는 사람 붙잡고 왜 가요? 사장님 사셔야 되잖아요. 주인공이잖아요. 감사해요. 어. 정답이에요. 예. 근데 저게 이제 저분이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딱 받아들이지, 왜 교회에서도요, 시험 받은 사람이 은혜 잘 받지, 생빵 그냥 성경자 듣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와닿는 거죠. 이 책을 보시면 살면서 다 힘든 일이 있으시잖아요. 한 번씩 보시고요. 저는 그래요. 이걸 처음부터까지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목이 딱 끌리면 읽으시고 도움받았으면 다음 거 읽으시고 그리고 한 번 보지 마시고 그걸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 이 저자님도 여기 이렇게 썼어요. 3번 이상을 좀 반복해서 보시면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경우 강사님도 해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책이 익숙하지 않고 그러시더라도 한두 개 정도만 제목에 끌리는 게 있으면 지금처럼 읽어보시면 또 책과도 가까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불작쇼의 줄임말 아시죠? 불타는 토요일에 작가와 함께하는 토크쇼입니다. 어떻게 첫 방송 뭐 나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방송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작가분들하고 사인도 받으시고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셋째 토요일에 사람이 없어도 할 겁니다. 어차피 촬영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부족할 것 첫째, 같은데요. 셋째 부족하면 뭐 서서 듣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정말
함께 해서 책과 좀 친해지고 또 작가분과 함께 또 인연을 맺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상담해 주실 거죠? 힘드신가, 이제? 8월 27일 날 네, 저희들이 8월 27일, 이거 아까 준비한 거 같아요. 네, 8월 27일 날 우리가 1인 기업 요거 좀 과정에 대한 이제 특강을 하거든요. 네네, 요겁니다. 예. 네. 역삼역에서 카네기 센터에서 하는데 이게 회비가 5만 원이에요. 예,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만약에 오시겠다면 제가 무료로 봐드릴게요. 와. 오셔서 좀 1인 기업에 대해서 같이 아니 뭐 돈이 많으시니까, 중국에서. 공 하나 더 붙으시니까. 불작이잖아. 제가 끝나고 제가 저 카톡으로 제가 네. 10분 경영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오늘 리스트를 주시면 저도 이렇게 강좌 같은 거 있을 때 저도 무료 강좌를 또 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료로 초대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또 초대할 테니까 리스트를 좀 예, 해주시고요. 아까 뭐 저기 박거시기님이 그랬던 게 재밌는 게 우리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대학생들한테 이름을 이제 얘기 안 하고 그냥 성거시기, 뭐 정거시기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아마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구하겠습니다. 갑자기 거시기가 이름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랬을 때 방송 나갔을 때 좀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름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정거시기, 김거시기 이렇게 하니까 그냥 부담 없이 또 자기 고민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또 흉내를 내봤습니다. 김거시기. 제가 어차피 오픈됐으니까. 그래서 다음 이 방송은요 엔터스 코리아와 석세스 TV와 함께합니다. 이제 엔터스 코리아를 소개해드리면 좋은 작가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잖아요. 뭐 머리 못한다고 내 책을 참 좋은 책이지만 이걸 이제 너무 좋은 것 매니지먼트를 같아요. 예 그죠 기가 막혀요. 홍보 기획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고요. 엔터스 코리아에 계약을 맺어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엔터스 코리아에 모시고 있는 굉장히 많은 작가분들이 계속 나오실 거고요. 또 이것은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이걸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제공해 주시는 석센스 TV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무료로 봉사해 주시는 거고 저 역시 예, 무료로 봉사해 주는 거고 작가분들도 무료로 오시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냥 와. 딴 얘기하지 말고 아침 7시 반에 다른 그냥 와. 안 오면 계속 와. 그러면 많은 분들도 모시고 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